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서로를 향해서 승복 메시지를 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당은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아직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냐, 이르면 이번 주가 될 것이다, 여러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두 분께서 선고일을 어떻게 좀 예측하시는지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런 선고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둘 중에 하나의 한덕수 총리를 먼저 선고를 하고 아마 다음 주경에 대통령에 대한 그런 탄핵 심판 선고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을 같은 날 할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사실 이게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 헌법재판소 내부 기류도 이게 두 명의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의전 서열 1위와 2위인 이런 대상 아니겠습니까? 이 두 사람을 동시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라는 기류가 많다라고 저는 전해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한 명을 먼저 해야 한다라고 하면 한덕수 총리 쟁점도 훨씬 적고 먼저 변론 기일이 종결됐기 때문에 먼저 결론을 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수기를 거쳐서 좀 내주 정도의 결론 내는 것이 좀 국민적으로도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저는 이번 주 중에 이제 대통령과 관련한 탄핵 선고가 내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사실 지금도 이제 전직 대통령들의 탄핵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에는 굉장히 장기간 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이 자체가.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어떤 국가의 혼란을 방치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전직 대통령 사례와 비교해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안 자체의 위법성과 위헌적인 행위의 명확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미 재판관들 사이에서 의견 교환이라든지 사실관계나 쟁점 파악은 이미 다 끝났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전략적 지연을 저는 헌재가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제 최근에 있었던 대통령의 구속 취소 사태라던가 아니면 그로 인해서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헌재 때리기라든지 헌재에 대한 압박이 과열되고 있는 양상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절차적인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목적 하에서 전략적 지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여야에서 지금 탄핵 책임 공방이 계속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당 같은 경우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탄핵 기각이나 각하가 될 경우에 무리한 탄핵을 주도한 의원과 정당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야당도 곧바로 맞받았습니다. 탄핵이 그러면 인용이 되면 탄핵을 반대한 정당은 해산시켜야 맞다라고 했는데 최대행도 다시 한번 앞선 부분을 강조하지 않았겠습니까? 좀 여야의 분위기랄까요? 앞으로의 이런 부딪히는 모양새가 어떻게 좀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거는 약간 좀 민주당이 무리한 주장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요. 지금 민주당이 이번 정권에서만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중에 13건이 통과가 되었고요. 지금까지 8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론이 나왔는데 8건 모두 다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이게 탄핵을 시켜왔다라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게 이 야당 측에 아무런 페널티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제도적 결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무위원을 직무정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변호사비까지 친민주당 성향의 변호사들에게 몰아주기, 일감 몰아주기를 하면서 4억 6천만 원의 세금이 또 낭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그 사이에 발생하는 이 업무 마비의 그 피해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아무런 책임도 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사과조차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페널티가 없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이 극단적 여서야대의 부작용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소간의 페널티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이것이 법률상 보장된 국회의 권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개헌법 역시 대통령에게 보장된 고유 권한인 건 마찬가지거든요. 중요한 것은 법적인 권한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것을 남용했느냐 그리고 그 남용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도래했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 탄핵이 기각됐을 때 어떤 국회의원들이 탄핵될 수 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강행 규정이 있었다라고 하면 민주당은 이미 책임을 져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여당으로서 당연하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탄핵 인용 시 반대한 정당을 해산시키라는 것은 이것은 정당 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위헌적인 소지가 있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민주당이 지금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결별해야 된다, 손절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탄핵이 인용됐을 때 정당까지 해산된다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회 그 정당이 운명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여당이 똘똘 뭉쳐서 대통령을 방어하려고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정당과 이런 그 정부 사이에 건강한 긴장감도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와 그 지금 발의한 법안 자체가 표리부동한 상태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어떤 아마추어 정당다운 그런 모습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된 탄핵 기각 결정과 관련해서 페널티가 필요하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일단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다. 여나 야나 할 것 없이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짚고 싶은 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의 선포 권한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절차와 요건이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심지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하더라도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킬 권한은 사실상 보장되어 있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고령의 내용도 문제가 됐던 것이, 국회를 포함해서 정치활동 일체를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은 아무리 비상계엄 사태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부여되지 않은 권력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났음이 명확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표결을 거치고 탄핵소추안을 의결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헌재의 판단을 받는 것과 대통령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을 선포한 것을 동등한 상황에 놓고 볼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 외에도 이제 헌재에서 이번에 탄핵에 대해서 기각 판단을 내리면서도 분명하게 설시한 것은, 이게 국회 탄핵소추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가 됐고, 그 외에도 이제 피소추자에 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던가 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명시하기도 했고요. 이외에도 분명하게 헌재에서 밝힌 것은 국회에서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라고 볼 수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마치 이제 탄핵이 기각되면 무조건 어떤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가던가 국회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방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주당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이런 것들이 왜 나왔냐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계엄 이후에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반성을 하는 태도를 별로 보여주지 않았고, 대통령과 분리하기는커녕 초밀착 행보를 보이게 되면서, 심지어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당일에 국회에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대통령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을 넘어서 사실상 이 내란 사태를 방조하거나 아니면 묵인했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과연 맞겠느냐의 차원에서 민주당도 여러 논의를 꺼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반론을 드리자면, 그 윤 대통령의 어떤 위헌 위법적인, 그러니까 파면에 이를 만큼의 중대한 위반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또한 이게 제도적인 결함이 있다면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바처럼 법률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탄핵을 할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이론상으로 정말 그 7급 공무원이 권한대행이 될 때까지 모조리 다 국무위원들을 포함한 이 행정부의 구성원들을 탄핵시킬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실제로 민주당이 방통위 부위원장까지 위원장급으로 요건 해석을 해서 탄핵을 시켰고 방통위를 마비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시스템적 결함이 있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탄핵이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닌데, 지금 여야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어떤 결론이 나오든 책임을 져라. 그리고 또 하나 나온 게 승복해라, 이 부분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윤 대통령이 직접적인 승복에 관한 어떤 메시지를 내는 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겠습니다. 저는 핵심은 대통령이 직접 승복의 메시지를 밝히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는 지금 사실은 승복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지도부에서도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밝히기도 했고, 최근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라든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헌재의 판단에 승복하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 지금 서천우 의원이라던가 이 헌재를 공격하는 발언을 했던 의원에 대한 징계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계속 단체로 탄원서를 내는 방식으로 이제 헌재의 결정이 무조건 각하로 나올 것이다, 혹은 기각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헌재를 압박하는 이런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승복을 지도부 차원에서 천명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대다수의 친윤 주류 의원들이 과연 여기에 승복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직접 승복의 메시지를 밝히는 겁니다. 사실 뭐 그동안에 이 대통령 측 변호인에서 한 차례 정도 얘기는 했어요. 뭐 헌재 판단에 승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뒤에 아직까지 이제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 앞에서 나는 어떤 판단이 나와도 헌재의 판단에 승복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는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이게 어떤 불복의 시그널이 아니겠느냐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 측의 인사라고 불리는 뭐 이름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공정하고 적법하게 선고하면 따르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승복 여부를 묻는 것 자체가 후진적인 발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회적인 표현들이 결국에는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단이 나왔을 때에는 불복할 것이고 지지층을 동원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적인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이런 시그널들이 읽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직접적으로 국민들 앞에 이제 선고 기일이 나오게 되고 이제 결정이 나오기에 앞서서 국민들 앞에 저는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예, 좀 간접적으로 하자라고 하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도 당연히 승복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수차례 밝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선 이미 지금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적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서 그 중앙지법에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체포영장이 집행됐을 때 윤 대통령이 스스로의 발로 걸어 나와서 이 체포를 수용을 한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법적인 불복 절차, 그러니까 이 구속 취소 적부심 청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50일 넘게 불법적으로 구금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수용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이미 윤 대통령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용한 이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탄핵 심판의 어떤 불복 빌드업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좀 과도한 추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저는 민주당 측이 조금 위험수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한 방송에 나와서 당연히 수용을 해야지요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표명한 적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주말에도 언론인들 앞에서 그러니까 최고위를 통해서 공표를 하면서 브리핑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도 입장을 밝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는커녕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모든 지도부 인사들이 지금 다 길거리로 나와서 장외투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거야말로 정말 불복 빌드업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뭐 징계 이야기도 하셨지만 김병주 최고위원도 윤석열 참수라는 그런 뭐 칼이 그 모형 칼을 들고 사진을 찍는다라거나 아니면은 그 광주 시위에서는 뭐 디페이크 영상, 그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그런 부적절한 영상이 흘러나온다거나 그런 행동 양태들이 있었는데 민주당은 제지하지 않고 있다. 제지하기는커녕 광역단체장들한테까지 메시지를 돌려서 총동원령을 내리고 있는 상태다. 이런 거야말로 좀 민주당이 불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지점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재명 예. 대표가 방송에서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승복하지 않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방송 자체가 공개적인 거고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 승복에 대한 메시지를 냈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뭐 여야에서는 각자 이제 메시지를 냈다라고 보는 거고 대통령 측에서도 지금 보면 아직까지도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의 메시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지층들이 점점 더 결집을 하고 있고 사실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상황 속에서 지금 누구보다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 물리적 충돌에 대한 우려거든요. 이것을 조금이라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국민들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과 책임감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늦지 않게 빠르게 승복의 메시지를 직접 밝혀야 된다. 애둘러 표현하거나 아니면 변호인을 통해서 하는 것은 간접적인 입장에 불과한 것이고 본인이 직접 국민들 앞에서 나는 어떤 판단이 나와도 승복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내는 게 중요한 시점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좀 두 분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론과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더 큰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인데 보시는 것처럼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40.0%,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55.5%.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여론조사는 저희가 또 매주 나와서 토론하지만 뭐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뭐 일일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 결과들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주 한 주의 사건에 따라서 좀 지지층들이 얼마나 이완되고 결집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결정이 되면서 아무래도 보수 지지층의 결집이 느슨해진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위기가 하나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윤 대통령 중심으로 만들어졌었던 그런 피해자 서사, 그러니까 이게 부당하게 체포 불법적으로 구금되어 있다라는 그런 서사는 많이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정말 큰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모든 지도부가 길거리로 나와 있고 길거리에서 기자들을 모아다가 브리핑을 하는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뭐 계속해서 뭐 걷기 뭐 캠페인, 뭐 네. 불복 운동, 뭐 그런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을 강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지자체장들까지 동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약간 여당 야권의 그런 결집도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양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좀 그런 연장선에서 여론조사 응답에서도 좀 야권이 과표집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헌재 선고가 나오기 전이지만 이미 국민들은 이 대통령을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 민심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대통령이 사실은 구속 기소가 되고 그리고 이제 순리대로 잘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대통령 탄핵의 과정이 구속 취소라는 이 초유의 사태를 통해서 정말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사회 정의가 무너진 듯한 느낌을 저는 지지층들이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욱더 분노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이 이제 나와서는 했던 이야기가, 했던 메시지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본인의 정당성을 강변하거나 마치 본인이 불법적으로 체포됐거나 감금됐던 것처럼 그런 양상을 띄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절치부심해서 반성해서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정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반성을 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의 주장보다 더 강한 주장들을 내놓게 되면서 뭐 헌재를 공격하거나 재판관들의 성향을 의심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특히 야권의 지지층들 혹은 야권을 지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이번 계엄이 너무나 잘못된 일이었다라고 판단하는 국민들의 분노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미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탄핵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권 연장론이 하락하고 그리고 중도층에서 정권 교체의 민심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는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반성 없는 대통령의 태도와 말도 안 되는 이런 어떤 석방 사태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여론조사를 받고 지금 사실 여야도 여론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고 거리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제외된 이유가 이 테러 위협 때문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이제 SNS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작극 의혹이 짙다. 라는 말을 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저는 나경원 의원이 좀 도를 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에서 법적 조치를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바로 이제 아스팔트 우파 정치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에도 첨예하게 부딪힐 땐 부딪히더라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정치인들이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거나 아니면 그런 위협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건데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실제로 테러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만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돌로 머리를 가격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권에 엄습했던 그런 테러 위협이 실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을 다 아는 분께서 여당의 중진 의원이라는 분이 굳이 이재명 대표 자작극이 아니냐라는 식의 일종의 굉장히 악질적인 음모론을 퍼뜨리는 것은 결국 지지층에 취해서 지지층에게 소구받기 위한 일종의 메시지를 내게 되면서 과욕을 부렸다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 것이다. 당장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당 차원에서도 명확한 조치를 취해 주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민주당 지금 말한 것처럼 사과 요구하고 있고요. 사과 네. 안 하면 법적 조치하겠다, 윤리 제소하겠다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작극 의혹이 짙다 정도의 의혹 제기만으로 뭐 고발까지 하는 게 맞는가 저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러니까 뭐 여야를 불문하고 어떤 안전에 대해서는 저는 과할수록
과함에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지만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비상계엄 직후부터 이재명 대표가 뭐 김어준 씨 방송 등에 나와서 뭐 장갑차가 뭐 국회로 오지 않았느냐라든지 아니 민주당을 뭐 김병주 최고위원 중심으로 뭐 체포조 사살조가 있었다. 하다못해 미복귀 블랙 요원이 있다. 이런 주장들을 계속해서 펼쳐왔거든요. 언제나 그 근거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제보였습니다. 제보를 근거로 그런 주장들을 펼쳐왔고 이번 주장 같은 경우에도 제보에 근거를 한 것이거든요. 3월 12일 날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어떤 뭐 다수의 문자, 그런 테러 위협에 대한 문자가 왔다고 하면서 이런 조치들을 지금 취한 상태인 건데 관련 근거들을 한 언론에서 서치를 해보니까 3월 10일 날 한 이재명 대표 지지 커뮤니티에 뭐 러시아제 뭐 총을 구해서 암살하려고 한다 그런 글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글에도 이건 문자를 통해서 지도부에 알려야 한다라는 무수한 댓글들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그냥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그런 지라시에 의한 결론이었다라고 하면 좀 불필요하게 사회 혼란을 초래한 것도 있다라고 분명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제보라는 그 성명 불상의 제보라고 대충 퉁쳐서 좀 이렇게 보도를 만들고 과도한 액션을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인 근거를 좀 밝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삼계엄 관련해서 형사 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가운데 경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강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계속해서 반려를 해왔는데 고검 영장심의위가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경찰이 다시 영장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검찰은 더 이상 이제 반려할 명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어제죠. 경찰이 어제 5시에 서부지검에 이제 영장을 신청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고 예. 검찰에서 문제 삼았던 어떤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만전을 기했다, 완벽성을 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보강 수사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방금 언급해 주신 대로 이 최근에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에서 이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영장 신청은 정당하다라는 판단을 내려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영장 반려의 명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김성훈 차장이 지금 받고 있는 이 혐의 자체가 굉장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내란의 행위를 밝힘에 있어서 주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비화폰 서버의 삭제를 지시했다라는 이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고 심지어 그때 대통령의 지시다 삭제를 해라라고 이제 압박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김성훈 차장이라든지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 두 사람을 구속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은 굉장히 커진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정말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최근에 어떤 대통령을 고의로 석방해 준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었던 만큼 그리고 영장심의위에서 명확하게 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해줬다라고 한다면 저는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고 거절할 명분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장심의위 결정에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또다시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고 검찰이 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기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법원이 지금까지 인신구속이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영장 발부를 안 해준 것이지 않겠습니까? 검찰 측에서도 좀 그런 법원의 결정에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영장을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고검에서 뭐 그런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더라도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검찰 입장에서는 또 한 번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수사 이 과정에서 여론의 부담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좀 이게 기계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경호처가 경호임무를 수행한 것을 가지고 불법이다라고 위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공수처가 오히려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통해서 위법적인 그런 체포영장을 강제적으로 집행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라는 것이 이제 거의 밝혀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화폰이라는 이런 좀 비본질적인 그런 이슈 하나만을 콕 집어서 반드시 구속영장을 집행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비화폰 같은 경우에는 비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불거졌던 문제들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령관들이 대통령의 비화폰에 의해서 연락이 왔다라고
밝혔던 사안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압수수색을 그동안 경호처 차장이 직접 막아서기도 했고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라고 하면서 이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중대한 증거인멸의 사유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보안 수사를 요구하면서 수차례 영장을 반려한 것 자체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심의의 결과가 중요했던 거고요. 근데 영장심의에서 이 구속영장 청구는 정당하다라는 판단을 내려준 만큼 검찰도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반대를 할 명분도 없고 그리고 반대를 하다가 설령 만약에 이제 골든타임이 지나서 서버가 통째로 삭제되는 일이 있거나 데이터가 사라지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늑장 수사에 대한 검찰의 책임론도 크게 불거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저희도 좀 주목을 해보겠고요. 끝으로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그 배경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야에서는 계속해서 서로의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일단 뭐 이유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은 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정황이 있을 뿐이지 추측을 할 뿐이지 명확한 근거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뭐 미국 에너지부 산하의 뭐 직원이 약간 이 주요한 자료를 한국으로 반출하려고 했다. 예. 이 부분이 이제 보안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외교부 당국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만으로 과연 민감국가 지정을 했겠느냐라는 의구심은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적발에서 사전에 차단했다라는 사례를 미국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에서는 일종의 성과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공개된 사실만으로 민감국가 지정을 했겠느냐. 심지어 오랜 동맹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치를 사전에 전혀 알리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정치적인 배경이 작용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지점에서 대통령이라든지 주요 보수 정치인들의 자체 핵무장론이 저는 문제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 측의 싱크탱크 연구기관이라든지 주요 인사들의 이야기를 보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핵무장론을 주장하거나 주요 보수 정치인들이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주장을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을 긋지 못했다라는 데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일종의 미국 측에서 이런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서 경고장을 날렸다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도 좀 자중을 해야 하는 것이고 더 이상 이와 유사한 주장을 이어가는 것은 국익에 해가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그 어제 외교부에서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직접 문의해서 알려준 결과 미국에서는 그 어떤 연구 보안 관련 문제가 이슈인 것이지 그런 정치적인 문제가 이슈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다는 점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이제 어제 한 보도에 따르면 어떤 미국의 그런 원자력 관련된 그런 기밀 사항을 어떤 한국 연구원 측에서 유출하려고 했다. 이제 이런 사건들이 최근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그런 보안 문제가 핵심적인 이유가 됐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민주당 측에서 마치 비상계엄이나 지금 국정 혼란 상황을 엮어서 좀 여당에 대한 네거티브 이슈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얼마나 허황된 주장이냐라고 하면 비상계엄 직후에도 미국 그 국무부 통신에서는 한덕수 총리를 외교 파트너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기까지 했고 조속히 한덕수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국정이 안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국의 주장을 무시하고 한덕수 총리를 무리하게 탄핵을 시켰던 것은 민주당 측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월쯤에 지정되었다라고 하면 그 과거의 사건이라기보다는 굳이 정치적 이유를 찾자라 그러면 민주당의 무리한 이런 탄핵 소추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게 전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또 전 민주당의 어떤 자기 모순적인 행보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민주당이 최근에 그 탄핵을 빨리 파면을 시키라는 대통령 파면시키라는 시국 선언을 발표를 했습니다. 민주당 전원 의원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 창원 간첩단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성명현 경남 진보연합 정책위의장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미단체들을 포함해서 이런 시국 선언들을 주도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미국이 한국을 어떤 적대적인 위험 국가, 민감 국가라고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과연 그 이유가 미국과 가까워지기 위한 외교 노선을 취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인지 아니면 북중러를 괄시했기 때문에 탄핵 소추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그런 민주당인지에 대해서는 전 명약 관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